나가게 될 진도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 은유라는 표현이 왜 나라마다 문화마다 달라지는지, 왜 나는 이해할 수 있고 왜 너는 이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lmost universal metaphor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입니다. Learners of English should not despair. 자, 영어를 학습하는 사람들, 즉 너네들은 should not despair, 뭐 하지 말아야 된대요. despair 뜻 알아두세요. 동사입니다. 근데 얘는요, 자동사여서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ould not be despaired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도 한데요. 절망하다라는 것도 약간 감정과 관련된 동사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랑 헷갈릴 수가 있어. 원래 감정 동사들은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interest 무슨 뜻이지? 정확하게 해석하면 흥미롭게 하다라고 해야 되지. 그 다음에 bored, I am bored 이런 식으로 쓸 때 bore 이 단어도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죠? 지루하게 하다 이거거든요. 난리가 났네. 자, 그런데 이것처럼 감정과 관련된 동사에서는 내가 만약에 흥미를 느꼈다면 interest가 아니라 interested로 바뀌어야 되고, 내가 지루해진 거라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당한 거기 때문에 수동형을 써서 bored라고 되어야 내가 지루해진 거고 내가 흥미로워진 거거든요. 이것처럼 얘도 감정과 관련된 동사이기 때문에 너네가 은연중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내가 절망을 당하는 거니까 수동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뭐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어요. 이 친구는 뒤에다가 목적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요, 외우세요. despair라는 요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should not be despaired 안 되는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유의어라고도 한번 써 놓아 봅시다. 유의어를 찾을 때는요, 절망하다라고만 찾으면 유의어가 얼마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단어들 중에서는 뭐도 있을 거냐면 타동사도 있을 거예요. 타동사 중에서는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냐면 절망하게 하다, 요런 단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동사는 여기에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지? 수동태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걸로 너네가 유의어를 찾잖아? 근데 유의어 중에서 타동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놈은 수동태로 바꿔줘야 돼. 만약에 타동사라면. 근데 똑같이 자동사였다? 그러면 바꾸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장. Many metaphors, 많은 은유들은요, are almost universal, universal에다가 별표. 이따가 제가 중간중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유의어 찾아봐라 하면서 유의어 너네가 실제로 찾는 거를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할 거거든. 이때 찾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보편적, 포괄적 요런 단어들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의 단어인지 감이 오시나?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느낌이야? 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다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딱 하나. 일반적의 반대말. 일반적의 반대말이지. 자, 보편적이라는 말도 일반적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일반적이라는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특별한 특수성, 특수적. 그 전문성까지. 그렇지. 그거 쓰시는데? 전문적 전문적. 또 직업화 원래. 지역적이라도 해요. 아, 지역적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 그 부분에서만 그렇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이걸 찾을 때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포괄적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활용을 해야 반이어도 찾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갑자기 이거 유의어랑 반이어 왜 이렇게 집착할까? 내가 집착하는 단어에는 이유가 있어. 뭐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다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은유에서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일까? 왜 키워드일까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 보편적이지 않은 보편적이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런 얘네들은 이거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때 보통은 너네 교과서에서 근데 A가 B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반대되는 문장을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은유는 즉 A는 universal 하다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나중에 가서는 근데 A가 B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잘 비교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에서 낼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건드리시니까. 다음 너네 행사 있니? 없어요? 학교에? 10월에 있어요. 10월. 10월 뭐? 축제? 그치. 10월. 어차피 기말고사 전까지 없어. 기말고사 전까지는 없고. 있어요. 있어? 뭐? 비밀이에요. 뭐야? 너만의 행사 아니야? 맞네. 너 생일이니? 교수님 오시는 거 하나 있긴 한데 보이는데. 그건 수업에 지장 안 갈 것 같고. 우리 만약에 보강을 하게 된다면 뭐 하기 전에 합시다. 애들 상태가 말이 아니네. 자, 우리 방금 했던 내용은 뭐냐면 많은 은유들이 보편적이다라고 했거든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모의고사에도 항상 그렇거든. A는 B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요. A는 B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게끔 만들지 않아요. 꼭 뭘 설명해 주죠? 다른 예시. 예시를 설명해 주게 될 거예요.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수특에서도 그렇고 모든 지문에서도 다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어.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 라고 뭔가를 설명을 딱 때렸으면 밑에다가는 항상 예시를 넣어줘야 돼요. 밑에 볼게. In many cultures, 많은 문화들 중에서 예를 들면 삶은요 is often compared to, be compared to 이거 밑줄 치시고 알아두세요. be compared to라고 하는 거는 뭐뭐뭐뭐에 비교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compare라는 동사를 가지고 뭘 만든 거냐면 수동태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이 구문 자체를 달달달달 그냥 말해가지고 외우세요. be compared to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특별한 건 아니라 그냥 넘어갈게요. 삶은요 종종 비교가 됩니다. 어디에 비교가 됩니까? journey, 인생에다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여행이라고 해서 좀 미쳤나봐. 삶은 여행에다가 비교가 많이 되죠. 근데 이거 너네 알고 있는 단어야 아니야? 알아요. 알고 있는 은유죠.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보편적이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예시로 삶을 여행이라고 비교했구나. 이것까지 연결을 해보는 거야. 그럼 밑에는 뭐가 나오겠니? 보편적이지? 아는 것. 아는 예시들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since 뭐뭐 하기 때문에 life 삶이라는 것이
is regarded as 이것도 밑줄 치고요. 아까 be compared to처럼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is regarded as 이것은 뭐뭐가 뭐뭐로 여겨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삶은요 여겨집니다. 뭐라고요? purposeful. purpose가 뭐야? 목적이지. 근데 여기다가 ful을 붙여서 형용사 형태로 만든 거예요. 목적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목적이 있는 여행으로 여겨집니다 이 뜻이에요. 뭐뭐뭐뭐으로 여겨지다. 자 그러면 앞에 since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은 목적이 있는 여행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think of it.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을요. 그것이 뭐예요? 삶. 삶. 이 삶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having departures. 뭘 가지고 departure. 출발. path. 길. 그리고 destinations. 목적지. 즉 출발하고 그 길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 목적지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과 인생이라는 것은 여행이라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삶에도 뭐가 있다? 출발이 있고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있다. 이 은유는 우리도 알고 미국인들도 알고 영국인들도 알고 프랑스인들도 알아요. 왜냐면 보편적인 은유의 예이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우리는 여기서 좀 은유에 대한 설명이 긴 편이야. the young 여기서 더 플러스 영 밑줄.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긴 한데요. 혹시 모를까봐 플러스 형용사.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써보시고요. 모르는 사람, 내가 이거 왜 밑줄치라고 한지 써놓으세요. 더 뒤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취급을 하느냐면 복수 취급을 해줘요. 뭐뭐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자들 하면 뭐라고 할까요? 더 rich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부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 해놓으면 뭐뭐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해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the young 젊은 사람들은 can get off. get off의 뜻이 뭐였지? 출발.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 get off to a start. get off to start. 무슨 뜻이죠? 시작하다, 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문구를 그냥 해석하면서 외우고 계세요. Get off to a good start 하면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인생에서. 됐죠?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딱 너네들을 의미하는 거죠. 너네는 아직 인생을 시작했다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너네는 이제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나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밑에 보니까 de-aged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aged에 동그라미 치고 얘도 형용사예요. 원래 ag가 뭐지? 나이 또는 시대 또는 나이를 먹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aged라고 한 걸까요? aging도 아니고
먹어준. 먹어진 거니까. 본인이 원해서 먹은 게 아닐 거니까. 그래서 the aged 더 플러스 aged 하면 나이를 든 사람들, 나이가 먹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the aged 사람들은요. regard A as B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이지? A를 B로 여기다. 즉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는 거야? being 있다라고 여기는 거야.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at the end of the road. 길의 끝에 있다고 여긴대요. 이거라면 젊은 사람들은 너네 같은 애들은 너 영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he aged는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더 영이라는 사람과 the aged라는 사람 그리고 길과 인생을 비교해가지고 은유를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넘어가. 내용만 알면 돼. 쌤, 화장실 좀. 그리고 나서 뒷장 보시면은 뒷장인지 옆장인지 모르겠지만 this 이것이 clearly 분명하게 shows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대세서 한번 묶을게요. 지금 근데 선생님 이거 밑에 문자가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안 보여? 하나 있는데 얘는 아 몰라도 되는데 일단 해보자. In an old Korean popular song 우리의 오래된 한국의 노래에서 리릭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Life is a wondrous path. 삶은 원더러라고 하는 거 원더가 뭔 뜻이었죠? 뭐랑 헷갈리지 말라고 했었던 단어. 요건 뭐고 요건 뭐지? 궁금해하다. 얘는 돌아다니다 배회하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O로 시작하는 놈은 궁금해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럼 지금 여기에 쓰인 단어는 A라는 단어니까 돌아다니는 사람의 길. 우리나라 말로 돌아다니는 사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방황 집시. 방랑자 또 떠돌이 고아. 아니지. 죽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 많이 들어봤죠? 나그네. 너네 국어 시간에 많이 하는 거. 아 맞네. 아낙네는 여자라. 여성분들을 지칭하는 거. 나그네의 길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오래된 한국 노래라고 했으니까. Where did I come from?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where I'm going? 난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런 단어를 계속 쓴다는 거야. 지금 이 노래를 이용하여가지고 갑자기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본다면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준대요. 뭘 보여주냐면 Life as a journey. 여행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a metaphor. 은유가 아니다. 어떤 은유가 아니다? 영국에서 영어에만 유니크. 특별한. 영국에서만 특별히 사용되는 독특한 이렇게 사용되기만 하는 그런 메타포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Life as a journey is not a metaphor unique to English라는 이 표현을 그냥 알아두세요. 계속 중얼중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써보든지 해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핵심 문장입니다. 어떤 문장이랑 비교해서 핵심 문장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A는 B다 라고 설명했었지. 이 문장이 뭐였더라? 한국말로? 은유는 대부분 보편적이다 라고 설명한 거야. 그럼 봐봐. 은유는 보편적이다 라는 문장하고 요 문장만 봐도 어때?
연결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죠. 얘가 지금 이렇게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은유는 보편적이다 라는 문장하고 지금 내가 밑줄 치라고 하는 이 문장을 잘 밑줄을 쳐서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본문 4로 넘어가면 지금 너네는 본문 3과 본문 4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얘를 그냥 합쳐서 쓸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럼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A는 B이다. A는 즉 뭘 의미하고? 은유를 의미하고 B는 뭘 의미하고? 보편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요런 애들 있죠. 요런 문장을 여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냥 연결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봐봐요. 은유에는 보편적인 거 말고 뭐도 있다라고 보는 거야. 갑자기 cultural differences,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보편적이 아닌 것이잖아. 맞아? 그래서 A는 C이다 또는 A는 B이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붙여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결사가 갑자기 생길 수 있고요. 요걸 기준으로 뭘 낼 수도 있냐면 삽입이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또 순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너네 시험 문제도 나뉘어져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Of course, 물론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뭐도 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 In metaphors. 지금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these 이러한 것들은 can pose a problem 이렇게 밑줄 치세요. pose a learning problem for you. 자, 너한테 뭐를 할 수 있냐면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몸을 일으키다가 아니라 생기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야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쓰는 C로 시작하는 단어 있잖아. 야기하다, cause. 됐죠? 어떤 어려움을 만들 수 있느냐면 학습의 어려움, 즉 이 은유를 봐도 내가 이 사람과 문화가 다르면 학습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뭐처럼? 그때 그 눈동자랑 사과를 비교한 것처럼. 절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아까 전에 A는 B가 아닐 수도 있다. 즉 보편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 A는 어쩌고다 라고 설명을 했다면 뒤에는 뭐가 나올 거라고? 얘가 나올 거라고 했죠. 얘가 어디 나왔냐면 바로 여기 나왔지. Koreans, 한국인들은요. Call something. 부르는데 뭔가를. 근데 어떤 뭔가? Something easy라고 되어 있죠. 이거 순서 잘 보셔야겠죠. 이거 중딩 거죠. easy something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뭐 띵, 뭐뭐 바디, 뭐뭐 하나 더 원. 오. 띵, 원, 바디로 끝나는 단어가 있으면요. 형용사는 어디로 보내준다? 뒤로 보내준다. 너무 간단해서 뭐 더 말하고 싶지도 않대요. 언니 필기하고 있니? 아닌 것 같은데. 책 검사한다. 뒤에 앉은 놈들 특히 조심해라. 땡하고 아까 뭐 있었는데 띵, 바디, 원. 뭐뭐 띵, 뭐뭐 바디, 뭐뭐 원. 자, 볼게요. 한국인들은요,
쉬운 뭔가를 뭐라고 불러? cold grow이라고 부른대. 이거는 뭐냐면 죽이에요, 죽. 죽 먹고 음. 싶네. 죽. 식은 죽. 죽방 가서 지금 봐봐, 얘들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something easy를 cold grow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그럼 이 두 개가 어떻다는 거야, 지금? 같다는 거죠. 그럼 이거 몇 형식일까요? O형. 5형식이죠. 왜? 목적어고 목적격 보원이. 뭐 그래서 해석을 요거를 뭐뭐뭐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가 똑같으니까요. 감기 걸린 거예요? 예. 뭐예요, 그럼? 기침만이요. 기침나? 그게 그걸 우리가 감기라고 부르죠. 예? 반면에 한국인들은 되게 쉬운 것을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라고 표현을 하잖아. 근데 반면에 native speakers of English,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call, 이것도 똑같아 얘들아. 앞에 있는 거랑 call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call it, 즉 something easy,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a piece of cake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직역해보면 뭐야?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맛있겠다. 이거 야 케이크 한 조각이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되니? 안 되지. 왜 안 먹기 돼? 쉽지.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라서 뭐를 은유 표현으로 사용해요? 식은 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친구가 아 그거 케이크 한 조각이지 이러면 뭔 개소리야 이러겠죠. 갑자기 웬 케이크야 이렇게 말하겠지. 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an old person with an old way of thinking,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보세요. 너네가 나중에 모의고사 문장을 읽을 때 정말 긴 문장이었어.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요것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read라는 거 앞으로 진짜 많이 나올 거야. 근데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런 문장을 쓴다, 또는 단어의 합을 쓴다 라고 할 때 뭐뭐한이라는 표현을 항상 뭐라고 썼지? 품사를? 뭘 이용해서 썼죠? 예를 들어서 pretty, flower, 예쁜 꽃, 뭐뭐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pretty flower를 쓸 거야.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뭘 썼어요? 형용사 표현을 써왔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형용사도 진짜 중요하기는 한데요. 항상 얘가 얘를 꾸며주기 위해서 항상 형용사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뭐냐면 이 with입니다. with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뭐뭐와 함께, 뭐뭐와 같이, 또 뭐뭐를 가지고,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제일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with라는 친구가요, 어떤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면 이렇게도 해석이 많이 돼요. 뭐뭐한 상태인, 이렇게. 또 얘랑 같이 많이 쓰이는 게 요 위에 있던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함께, 같이로만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아까 전에 묶은 요 부분을 요 놈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 old person, 노인, 나이 든 사람. 근데 뭐한 상태인, 뭐를 가지고 있는?
후지식할.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됐지. 후지식할. 그럼 지금 여기 사용했던 이 뜻이 뭐뭐와 함께라고 해석하면 절대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 해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뭐랑 함께, 뭐뭐랑 같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고 항상 뒤에 뭐뭐한 놈 그리고 앞에 명사가 있다. 그러면 뭐뭐한 상태인 또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알려준 적 있었는데 내가 내 팔을 꼰 채로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크로스. 비슷해요. 크로스. 내가 내 팔을 꼰 채로라고 했잖아. 그럼 뭐뭐한 상태로라는 뜻이잖아. 뭐가 들어가야 돼? with가 들어가야죠. 내가 서 있었어. I stood. 근데 어떤 상태로 서 있었냐면 내 팔을 꼰 채로 with my arm. 근데 내 팔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꼬여 있는 거니까 crossed 이렇게. 그러면 이 자체의 표현이 내 팔이 꼬여져 있는 상태로 서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의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모의고사에서는. 해석을 예쁘게 잘 해줘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꼰대인 노인이 되겠지. 오래된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은 maybe cold 불리워질 겁니다. 어떻게요? 공룡이라고요. 어디에서? 영어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룡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돼? 오래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같아? 우리나라에선 보통 뭐라고 하죠? 필딱이요. 아, 또 꼰대. 꼰대 또 너네가 대학교를 갔어. 근데 너네 몇 학번이지? 가면? 이유학. 2호야? 저희 26 아니에요? 25인가? 26이지? 너네 아직 많이 남았잖아. 너네가 딱 들어갔어. 26학번이죠. 오 쉣. 26학번이지? 네. 그런데 갑자기 20학번. 학교에 20학번은 화석이 아니야. 맞아.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 그럼 몇 살 차이야? 16살. 적어도 16살 차이지. 이 사람들을 너네가 뭐라고 부를 거야? 화석이. 우리는 화석이라고 부르죠. 좀 비슷하긴 한데 이 사람들을 공룡이라고 부르진 않잖아. 그치? 이건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이건 이해를 해도. 그죠? 배너머 있는 뷰.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이너소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부른다 이거예요. The same word, 그 공룡이라는 똑같은 단어는요, can mean, 의미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A very big person. 엄청 큰 사람. 와, 공룡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죠. 요즘엔 뭐라고 해요? 엄청 큰 사람을? 거인. 뭐, 곰? 죽을래?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공룡이라는 단어를 와 오래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한국에서 그걸 쓰면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여? 아 엄청 큰가 보다. 키가 엄청 크고 덩치가 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계속 아직 더 있긴 하지만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문화적 차이. 은유에 뭐가 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예시를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If you call a man, 어떤 사람을 치킨이라고 불러요. In America,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너네한테 아이 치킨 같은 놈아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의미가 뭐냐면 맛있는 그 소심한 겁쟁이. 소심하고 겁쟁이고 막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놈들을 치킨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extremely upset, 빡칠 거래. 왜? 그것은 뭘 의미하기 때문에? coward, 겁쟁이. 그래서 왜 치킨이라고 부르냐면 그 닭이 굉장히 겁이 많아요. 소리에도 예민하고 그래서 뭔가 팍
딱 하기만 해도 푸드덕 날아가는 게 닭이거든요. 그런 말도 있고 닭의 다리가 얇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리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 외국에선 다리 얇은 애들 약간 약간 좀 무시하는 네, 경향이 무시하는 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유리했단 말도 있고.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난. 그래서 아무튼 치킨이라는 표현을 카워드라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저거는 따뜻한 물 먹고 올래? 그래.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야, 이 치킨 같은 놈아 하면은 약간 어감이 어때? 겁쟁이라는 느낌보다는 치킨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오 맛있겠다 이런 생각하겠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인 거예요. 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더 내려가 볼게요. 근데요, 반면에 치킨, may 여기서의 치킨은요. 일단 더 설명해볼게. 치킨은 may refer to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refer to가 지칭하다지? 가리키다. 뭐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inexperienced. experienced는 뭐야? 경험이 있는, 경험이 뭐 숙련된 이란 뜻인데 거기 앞에 in을 붙였어. 그럼 무슨 말? 경험이 없는, 숙련되지 않은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병아리라고 썼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병아리라고 표현하면 느낌이 어때? 귀여워요. 아, 사람한테. 사람한테 귀여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기한테 병아리 같다 했다. 그러면 잘 어울리지. 네. 와, 애기니까 병아리구나라고 할 수 있겠다. 삐약삐약 거리네 이렇게. 근데 어떤 건장한 남성, 너네 같은 놈들한테 갑자기 야, 이 햇병아리야 이렇게 말했어. 어감이 어떻죠? 안 좋은 건가요? 어린 놈의 새끼라는 거. 어린 놈의 새끼라는 거야. 근데 햇병아리는 병아리란 말을 잘 뭐냐면 안 써. 아직 덜 큰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실제로 햇병아리, 이 햇병아리 같은 놈이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도 많이 표현하거든?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아직 닭도 안 됐다는 거야. 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야, 이씨 덜 컸냐 너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치킨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아무 타격이 없겠지만 야, 이 병아리 같은 놈아, 야, 이 햇병아리 새끼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약간 뭐야, 나보고 덜 컸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와 미국이 은유하는 표현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박예원 씨 책이 없으세요? 13쪽입니다. 자, 계속 있어. 은유적인 표현이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른지 계속 있습니다. in 어디에서 as you like it 이라는 곳 안에서, 즉 as you like it이라는 그 단어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기울어져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했지? 강조. 뭔가의 이름이다.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책의 이름일 수도 있고 영화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그냥 as you like it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 누군지 아시죠? 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all the world's a stage. 뭐다? 모든 세계는 무대다. 그리고 all the men and women, 모든 남성과 여성은 merely players. 뭐다? 단지 배우다 라고 말을 했대요. 자, 밑에 거 보시면 we cannot conquer the stage. 우리는 뭐 할 수는 없어요. conquer가 무슨 뜻이죠? 정복하다. 우리는 무대를 정복할 수는 없어요. full of metaphors. 뭐로 가득 찬? 은유로 가득 찬 무대를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정복할 수 없다고 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보편적이지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이 않기 있어요. 때문에 써놓으세요.
이것가스 은유였어. 야. 즉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은유들을 문유로 가득한 모든 무대를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we do not need to have stage fright. 뭐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무대 공포. 무대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뭐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은유적으로 또 말을 한 거야? 이 은유를 모른다고 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겁먹지 마.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네가 이 은유 몰라도 돼. 왜냐? 뭐 하기 때문에? 은유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 라고 해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하고요. 성격이 급하시네. We can become better players.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더 나은 배우가 될 수 있대요. 뭐 한다면? If you're ready to learn.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As much we can. 얼마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배우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야? 배워가라 이런 거죠. 겁먹지 말고 그냥 배우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은 쉬는 시간 할 건데요. 퍼더 리딩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퍼더 리딩은 두 번째 시간에 하고 우리 12시 반에 끝내주기로 약속했잖아. 12시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30분 동안 내가 찾으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워크북 마무리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됐죠? 쉬는 시간 하고 오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퍼더 리딩 펴주세요. 배우 해야겠다. 중간 배우. 엔저의 전쟁 리메이크 해야겠다. 근데는 아니면 이제 타짜 리메이크. 펜 들어. 까지 나왔잖아. 타짜 원 리메이크. 정신 차리고 대단하다. 눈 똑바로 뜨고 작품 내가 이제 동명동 청경장. 야 너네 이렇게 하면은 1시에 끝내주는 수가 있어. 안 돼요. 끝나는 거 아니었어? 12시 반. 이 새끼 1시에 끝내야죠. 그래? 어. 자, 퍼더 리딩에서는 앞에 했던 내용과 관련이 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게 퍼더 리딩이었어. 우리 교과서 중간고사 범위 때 오디세우스가 왜 나왔었어요? 멘토 기와. 멘토 때문에 나왔잖아. 근데 1과 몇 과지? 1과인가? 2과였니 멘토가? 1과죠. 1과의 주제가 뭐였냐면 멘토라는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거랑 관련된 주제로 뭐가 나왔냐면 언어가 나와요. 이 언어라는 게 왜 나왔어? 은유 표현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퍼더 리딩도 은유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관련된 주제로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봅시다. language, 언어는요 makes communication possible. 지금 이 문장 이렇게 밑줄 한번 쳐볼게요. make 밑줄, communication 밑줄, possible 밑줄. 쭉 긋지 마시고 세 개를 따로따로. 뭐야? 자, 이거 왜 밑줄 치라고 했을까요? 왜? 자, 여기까지만 딱 끊으면 커뮤니케이션을 만든다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지. 어떻게 만들어? 가능하게 만들어. 즉 얘랑 뜻이 어때요? 같죠? 그러면 우리 항상 뭐라고 불러 이거를?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다 라고 부르죠. 그래서 목적어를 뭐뭐라고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뒤에 만든다 이렇게 붙여주면
언어는 만들어준다. 뭐를 어떻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하면요. make는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두 가지 역할로 나뉘어요. 첫 번째 뭘까요? 사역 동사. 오, 이렇게 잘해. 째기 해가지고. 문법을 나랑 몇 년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무슨 동사냐면 사역동사로서의 역할이에요. 사역동사는 뜻이 뭔가요? 시키는 거. 시키다, 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단어거든. 두 번째는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make라는 동사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오형식 동사라고 불러요. 오동아. 오동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냥 목적어가 또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사역동사로서의 오형식 동사랑 그냥 오형식 동사로서의 오형식 동사는 뭔 차이가 있을까? 그 목적이 보호 자리에 들어오는. 맞습니다. 요 놈은요,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만 들어올 수 있죠? 동사 원형. 네, 좋아요. 동사 원형이 들어오거나 그 둘의 관계가 만약에 수동이다 라고 하면 PP 형태만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그냥 오형식 동사로서의 make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올 거냐면 형용사가 들어올 거예요. 예원이 펜이 없어? 근데 왜 필기를 안 하지? 이유 팬티도. 또는 이 팬티야. 그럼 봐봐. 지금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어 있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possible이라는 형용사. 형용사가 나왔죠. 숨 넘어가겠다 얘들아. 지금 형용사 나왔지? 그럼 이게 뭐라고? 목적격 보어 자리 형용사니까 얘는 그냥 오형식 동사야. 그러니까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고 해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이거는 문법적인 거였고, 해석을 더 이어서 해보면 because 왜 그러냐면요, its users 그것의 사용자가 share 뭐하기 때문에 공유하기 때문에 뭐를 같은 코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얘들아, 이게 되게 유치하지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써드려요. 요거 뭐죠? it 그거를. 그것의죠. 이거랑 다른 거 아시죠? 네. 이거는 뭐의 준말이에요? it is의 준말이죠. 이게 문법 문제로 나왔어요. 어법. 그러니까 이거는 틀려라 하고 내는 건 아니고 그냥 애들한테 헷갈리게끔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영어 1번이라고 친다면 it라고 해놓고 밑줄 거놓고, 그 다음에 2번 어디서 밑줄 거놓고 뭐 is에다가 이렇게. 즉 어법상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네? 저기 사역동사 이게 뭐라 쓰는 거예요? 시키다. 저걸 이제야 쓰고 있네. 야 역시. 아니야, 괜찮아. 예원이 한 번 더 보기로 했거든. 역시 베스트. 그치? BF. 자, 밑에 보세요. 그러나 this does not mean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뭘 의미하는 건 아니냐면 대절 이렇게 묶으세요. 뭘 의미하는 건 아니냐면 that the code 그 코드가 is exactly the same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 이 that은 요 however 헷갈리니까 뺀다. 누구 자리에 들어가 있죠? 목적어 자리. 누구의 목적어? mean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지.
미는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대신 뭐라고 불러요? 무조건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네? 야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요 안에 목적어가 빠져 있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사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what이 들어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릴까? 그 완전 네, what은 뒤에 뭐가 와야 되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이 문장은 어때요 지금? 완벽하죠? 그렇기 때문에 what은 못 들어온다 라고 써놓으세요. 지금 여기까지 무슨 얘기했죠? 코드라는 거 얘기했죠. 이제 코드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가 됐어. 언어는 어떠한 코드를 공유합니다. 근데 모든 코드를 똑같이 다 알 수는 없대. 이게 무슨 의미야? 몰라요. 당당하시네요. 모든 코드를 그 코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야. 그게 무슨 말이죠? 생각하는 게 달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서. 아 또 언어랑 코드 그리고 모든 사람 이게 왜 나온 거야?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게.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은유는 어디에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지는 않다라고 그랬죠. 모두에게 있어. 어느 나라에나 은유는 있어요. 즉 모든 언어에는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코드를 모두가 알 수는 없다. 모두 똑같은 걸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 은유는 보편성을 띠긴 하는데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 언어도 코드, 즉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모두가 알 수는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옆에다가 언어 안에는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너네만의 기호를 이용해서 짤막하게 설명하는 연습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말로 쓰지 않아도 되거든. 말로 쓰는 게 좋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난 말로 쓰는 거 잘 못하겠어. 그러면 너네만의 그림으로 또는 기호로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 보더라도 이해가 확 갈 수 있도록. 아, 자, one user one user는 is different from another. 여기에 유저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와는 다르다. 즉, 뭔 뜻? 뭐다? 사람마다 다르다. 규칙이 사람마다 다르다. 끝.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 language 유저는 themselves 그들 스스로 may not be aware of it. 뭐를 하지 못할 수도 있대. 알지 못할 수도 있대요. 즉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대요. But differences still exist. 그래도 여전히 뭐는 존재한다? 차이점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눈치를 못 채더라도 그래도 차이점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거를 내가 써주는 요 놈들을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너네가 알아서 줄줄줄 쓸 수 있어야 돼. 이 연습을 해야 주제 문제, 빈칸 문제 절대 안 틀려요. 자꾸 이상한 소리 낼래 너?
예? 자, some experts 몇몇 전문가들은요 are interested in 관심이 있대. 뭐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studying 공부하는데 이러한 차이점을 공부하는데 관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언어마다 코드의 차이가 있는데 규칙의 차이가 있는데 그 규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 문과인 사람? 나는 확실히 문과다. 없어? 이거 뭐 뭐라? 그럼 서진이? 너 언어에 관심 있어? 언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 나 할게요. 아? 장의사? 자, they analyze the language. 그놈들이 뭘 하는 놈들이냐면 분석을 합니다. 뭘 분석하냐? 언어를 분석을 하죠. 근데 어떤 언어냐? 여기서부터 묶어보세요. 그리고 요 놈이 앞에 있는 language를 꾸민다 라고 확실하게 표시를 해봅시다. 그들은 분석을 해요. 언어를 분석을 하는데요. 어떻게 사용된? 다른 개인에 의해서 사용된 언어를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this analysis 이러한 분석이 is possible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죠? 모든 사람이 보여주기 때문에. 뭘 보여줘? 독특한 언어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독특한 동그라미하고 유의어. 자, 지금까지 설명이 된 내용이 뭐였냐면 언어에는 뭐가 있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어떻다? 다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연구를 하는데 연구가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독특한.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 연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똑같았으면 이 연구를 할 수 있어 없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독특한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가 가능하다. 요 흐름을 너네 스스로 잘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냥 해석만 쭉 하고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강아? 자, 그 다음 one person, 어떤 사람은 might use,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뭘 사용할 수도 있냐면 a certain word or phrase, 특정한 단어나 구를 사용할 수도 있대요. very often, 매우 자주. 또는 어떤 사람은 might have. 자, 지금 봐봐. 지금 or 나왔죠? or 무슨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층위, 계층이 같을 등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or 뒤에 놈이 have죠. 동사 원형이죠. 맞아요? 수 있어요, 없어요? 수 없죠. 수가 있었으면 s가 붙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수가 없어요. 그럼 앞에 있는 놈도 동사이면서 뭐여야 돼? 수가 없는 원형이어야 돼요. 그러면 might일까요? use일까요? 왜 use죠? 만약에 얘가 1번이면 one person might 어쩌고 or one person have겠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니까.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one person이니까 have가 아니라 has로 바뀌었어야 맞아. 그치? 근데 안 바뀌었지. 그럼 이 의미는 뭐냐?
might라는 조동사 뒤에 use랑 have가 엮여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됐니? 동사 원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인칭이었으면요. 1인칭이었으면 알 수 없죠. 해석으로 아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다. 혹시 모르겠으면 적어 놓으시고. 됐죠? 또는 뭘 가지고 있을 수도 있냐면 different writing style. 서로 다른 글쓰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대요.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그래서 너네 보고서 혹시 쓰는 거 되게 많니? 학교에서? 네. 수행평가로 많아요? 보고서 쓸 때 너네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인 것 같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연결사를 쓴다. 네. 그럴 때 반대되는 말의 연결사를 쓸 때 너네는 뭘 주로 써요? 하지만, 그러나, There. 또 반면에 많이 쓰는 사람. While.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 다음에 저걸 써요. 긴 단어 없어요? 긴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덟 글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있으니까 단어인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글자 수 제한 있지? 네. 제한이요. 최소 글자 있죠? 네, 최소. 그래서 길게 써야 되는 거지? 누가 붙였다. 야, 딱 좋다. 괜히 알려줬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항상 보고서 쓸 때 하지만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요거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누구의 차이인 거야? 사람, 개인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언어에는 규칙이 있었고요. 그 규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유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연구한다, 분석한다. 왜 분석할 수 있다? 개개인마다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예가 뭐다? 글쓰기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해됐죠?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This personal language, 이러한 개인적인 언어는요 is so unique that can 동그라미 너무 뭐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이거 저번에 했잖아. So that 무슨 뜻?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인데 뒤에 can이 명백하게 나와 있으니까 해석을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so하고 that 사이에는 요 a라는 놈을 집어넣는다면 요 놈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하지만 형용사가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있고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우리 문법 따로 다룰 때 자세하게 배울게요. 지금은 그냥 so unique, 독특한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갔구나 까지만 알고 계세요.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so uniquely 라고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까지만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so that can을 바꾸는 것도 배웠던 것 같은데 뭘로 바꾸죠? enough to로 바꾸죠. 근데 enough to라는 놈은 to 부정사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어져야 되지? 주어랑 앞에 있는 조동사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을 enough to로 바꾸면 이거는 어때서? 유니크. 뭐 할 만큼 충분히? enough to. 그 다음에 주어랑 요거 없앤다고 했지. 없애고 to 부정사. identif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앤 주어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의미상 주어로 넣어줘야 돼요. 의미상 주어는 항상 어디에 위치해요? 부정사 앞에. 수부정사 앞에 넣어주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뭘 이용해서? for을 이용해서 for experts 이렇게 넣어주면 주어를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so that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so that과 똑같은 뜻을 가지게끔. 됐죠? 그 뜻은 똑같게 바꿀 수 있다. 그 다음 크리미널. In a criminal investigation, 크리미널이 뭐야? 수민이. 범죄 수사에서는 police가 can turn to 뭐 할 수 있대? turn to 할 수 있대. 뭐가 These 돼요? experts to analyze documents. 요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얘를 할 수 있대요. turn to 할 수 있대요. turn to는 수거여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뭐하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도움을 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유의어가 더 필요하겠죠. rely on 뭐 이런 거 빼고, depend on 빼고 더 어려운 유의어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야, 왜 경찰이 갑자기 이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의뢰해? 갑자기 왜? 여기요. 우리 언어 얘기하고 있었는데, 개인의 특징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범죄 얘기가 나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뭐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개인의 특징과. 개인의 특징과 이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어떤 표현들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한 걸 보니 전문가인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건덕지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their analysis, 그들의 분석은요 often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잘 적어놓으시고, 어디로 이어지냐면 arrest 뭐 arrest you are arrested 너 체포됐다 그죠? 말하네. 체포로 이어집니다. 뭐의 체포? guilty suspect 용의자라고 하죠.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체포하는 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라고 정리가 됐어요. 지금 본문하고 further reading하고의 내용이 다 끝났는데, 너네 항상 further reading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어. 1과가 나오든 2과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든 아니면 둘 다 나오든 3, 4과 중에 너네 4과밖에 없구나. 그럼 이거 무조건 나와요. 4과밖에 없으니까. further reading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further reading의 주제, 흐름, 문법, 유의어 4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지금부터 숙제를. 네, 안 돼요. 일단 유의어를 찾아볼게요.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체크했던 단어 위주로 먼저 찾으시고요. 유의어 찾으실 때 유의할 점, 유희가 찾을 때 유희가. 네, 나 있잖아요. 조심할 점이 있는데, 일단은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 네이버에다가 쳐서 그냥 위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 그런 다음에 영어 사전에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너네가 요런 단어를 쳐. 그럼 요거의 뜻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뜻을 다시 쳐. 어떤 단어가 있어.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애플을 사전에 치면 사과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사과라는 뜻을 다시 네이버 사전에 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영어가 여러 개가 나와요. 이게 유의어야. 그리고 두 번째, 다 수거밖에 없으면 어떡해요? 수거도 쓰세요. 하고 그리고 만약에 좀 이상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한국말을
너네가 알아서 유동적으로 바꾸세요. 몇 쪽부터 그럼 하면 되나? 3과 전부. 4과 전부. 그래서 무조건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하나로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개로 바꿔가면서 찾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15분 드릴게요. 못 찾아요.